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 연습문제 풀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27장 회로 이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네요. 첫 번째 문제가 4절의 RC 회로에 관한 건데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어려운 주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1번에 그 문제를 보면 고립되어 대전된 축전기는 전하가 중간에 끼어 있는 물질을 통해서 한 극판에서 다른 극판으로 새 나가면서 마치 그 외부 저항을 통해 방전되는 것처럼 점차 방전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럴 때 A번 만일 2.0 마이크로페럿의 축전기 사이의 포텐셜 차가 처음 50V에서 2.4일 동안 60%만큼 감소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외부 저항의 저항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고요. B번은 그 시간 간격 동안 잃어버린 포텐셜 차이가 에너지가 얼마냐. 그 다음에 C번은 이 시간이 지난 후 축전기는 어떤 비율로 포텐셜 에너지를 잃느냐 하는 건데요. A번이 뭐냐면은 그 축전기가 이 안에 이제 유전체가 들어있는 그런 축전기에다가 대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고립시켜 놨는데 이 유전체가 완벽한 부도체는 아니죠. 그래서 그 아주 작은 양이지만은 이 유전체를 통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하가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면 이 Q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Q 프라임이 되면서 이게 감소하게 되면은 축전기 입장에서는 전하가 빠져나가니까 방전이 일어나는 것이 돼요. 그죠? 그래서 서서히 방전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Q가 감소하면은 이 포텐셜 차도 줄어드는 거죠. 이것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2.4일 동안에 포텐셜 차가 60%로 감소했다. 그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하고 축전기가 있을 때 축전기를 충전시킨 상태에서 스위치 달고 여기다가 저항을 갖다 놓으면 그죠? 그래서 스위치를 닫으면 이제 축전기가 마치 전지처럼 대전되어 있는 극판에서 전하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때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보통 직류, 27장의 주제는 직류예요. 직류에서 저항체에 흐르는 전류를 얘기할 때는 그 전류가 다 일정하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으로 흐르는 걸로 보는데 축전기의 경우에는 이 Q가 전지하고 다르게 Q가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시간당 보내주는 전하량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는 형태가 돼요. 단 방향이 충전 상태에서 완전히 얘가 0으로 방전이 될 때까지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직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번의 주제는 이제 저항이 연결되는 V는 IR 관계에서 저항이 여러 개의 어떤 그 직렬이다 병렬이다 형태로 연결이 됐을 때 그러한 주어진 회로에서 전류하고 전압을 구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인데, 근데 이제 그 저항만이 아니라 이제 축전기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뒷부분에서는 이제 코일, 유도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축전기가 들어간 문제가 1번인데, 사실은 그냥 저항이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수학적으로. 자,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유전체를 통해서, 방전되는 이 효과를 마치 외부 저항을 갖다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제 전하가 줄어들고 그러면 전압이 같이 줄어들죠. 포텐셜 차가 줄어들고 이때 이제 이 저항하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비율이 달라지죠. 그러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 2.4일 동안에 60% 줄어드는 것하고 이 회로에서 똑같이 2.4일 동안에 이게 60% 줄어드는 경우에 R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유전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 계산 모형은 이거예요. RC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상황이 이 충전되는 과정이 아니고 방전되는 과정이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건, 봅시다. 한번. 그 RC 회로에서, 지금 방전되는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충전이 될 때는, 충전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갖다 놓고 축전기하고 얘는 축전기 저항 R 해서 기전력이 있을 때 스위치를 닫으면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이 되면은 상황이 전지의
플러스극에 연결된 것이 축전기도 플러스극판이 되고 마이너스 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Q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요. 전하가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것이 되고 Q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충전을 하면 Q가 증가하는 것이 충전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전류 방향이 플러스 극판의 Q가 증가하는 쪽으로 전류 방향이 부호가 정해져요. 근데 방전이 될 때는 얘가 충전된 상태에서 이 전지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도선으로 대치시켰다고 보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방전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 전하의 이동은 얘가 플러스이고 이것이 마이너스라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극판에서 마이너스 극판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 전류는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방정식, 수식적으로 하나의 식으로 충전하고 방전을 동시에 표시하려면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시계 방향이 그 양전, 그러니까 플러스 극판으로 들어가는 쪽이 양의 방향, 방전은 플러스에서 나오는 쪽이 양의 방향. 그래서 따로따로 식을 세워도 되는데 이걸 하나의 일관된 표현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방전일 때도 전류는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전류의 양의 방향을 충전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의 양의 방향을 잡고 그렇다면 이제 실제 방전은 전류가 거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마이너스 전류가 되는 거죠. 알겠죠? 전류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하가 줄어드는데 초기에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하가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비율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전하의 이동 방향도 반대가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식으로 충전하고 방전을 동시에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일 때는 이 RC 회로의 전압에 관한 규칙, 이만큼 전압이 그러니까 포텐셜이 유지가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C분의 Q만큼 떨어지고 IR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는 양을 기전력이 VC 더하기 VR이 되는데 이 소문자로 쓰는 건 이제 나중에 교류일 때는 소문자로 쓰는 그 차이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C에서의 전압 떨어지는 거, R에서 전압 떨어지는 걸 전지가 다 보충해 줘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VC는 C분의 Q가 되고 축전기 양단의 포텐셜 차. 그다음에 VR은 저항 양단의 전압이 떨어진 거, 포텐셜이 떨어지는 양만큼, 그러니까 전압 강하죠, IR. 그래서 입실론은 C분의 Q의 플러스 IR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방전이 될 때는 요 식에서 입실론이 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입실론이 0이 돼가지고 0 이퀄 C분의 Q 플러스 IR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요 I는 D분의 DQ잖아요. 이렇게 정의되는 관계를 그대로 쓰는 거고 이 관계가 Q가 증가하면 I는 양수예요. Q가 감소하면 I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수식에서 전류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정의하고 실제로 회로에 흐르는 방향하고를 연결시켜 보면 이게 감소할 때 마이너스 전류가 돼야 되니까 증가할 때 양의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이렇게 전류 방향을 처음부터 충전할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전류 방향을 정의를 해놓자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Q가 감소하게 되면은 전류가 음의 값을 갖는, 그래서 방향 실제 전류는 음의 전류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음의 전류면 반대로 전류가 실제로 흐르는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전일 때랑 방전일 때랑 같은 식에서 입실론만 0이 되게 놓고 시작하겠다. 여기서 I하고 여기서 Q는 같은 의미다 하는 겁니다. 단 충전은 Q가 증가하는 거고 방전은 Q가 감소하는 차이가 있다. 실제적인 차이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충전된 상태에서 유전체를 통해서 방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방전에 관한 문제고, 그 유전체를 통해서 방전되는 효과를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서 방전되는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전력이 0인 상태에서 C분의 Q 더하기 IR이 0이 되는 거고, 요 I하고 Q가 전류가 DT분의 DQ 꼴이 돼서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요 식을 풀어라가 되는 거죠. 이제 요 식이 관련된 계산이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나오는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러한 형태의 계산은 그 일반 물리 1에서도 6장인가요? 그 공기 저항력하고 있을 때 공기 저항력에 영향을 받으면서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에 관한 것, 종단 속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임의의 시간에 속도 구하는 그런 계산도 요 지금 하는 계산이랑 똑같아요. 변수 분리에서 일개 미방을 푸는 거랑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수학적인 형태는 한 번 미분한 도함수가 있고 이게 구하고 싶은 것이 Q를 구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전류를 구해야 돼요. I를 구하는 건데 전류 I는 Q를 구하면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식을 전류 I로 바꿔서 표시하면은 Q가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C분의 1에 I dt 적분 방정식이 돼요. 이거나 아니면 Q로 바꿔서 표시하면 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 방정식이 더 어려우니까 더 부담되니까 그래서 미분 형태로 I를 Q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개 미분이 있고 Q가 있고 그래서 요것을 이제 풀어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Q를 T로 적분해버리면 되는데 Q가 T에 대해서 어떤 함수 형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변수 분리를 활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DQ하고 DT 관련된 변수가 Q가 있고 T가 있으니까 Q는 Q끼리 T는 T끼리 그게 이제 서로 양변으로 분리가 되면 변수 분리가 되고 굉장히 쉬운 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분리를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경우에 변수 분리를 해보면은 Q 넘어오고요. 그래서 Q분의 DQ가 R 넘어가고 DT 넘어가죠. 그래서 R이 분모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RC분의 DT가 돼요. 그래서 변수 분리가 깔끔하게 되는 꼴이고 이렇게 변수 분리가 됐을 때는 양변을 각각 적분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Q로 적분, 얘는 T로 적분. 알겠죠? 그래서 Q분의 DQ를 적분하는데 지금 우리가 적분 구간은 충전할 때는 0에서부터 증가하죠. 0에서부터 어떤 Q까지. 근데 지금 1번 문제는 방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Q0만큼 충전이 됐다가 Q까지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증가 감소가 바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0에서 T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 Q분의 2를 Q로 적분하니까 X분의 1 X로 적분 로그, 자연 로그가 되고 Q0 대입한 건데 그러니까 로그 Q 빼기 로그 Q0가 되죠. 이거 적분해주면 이게 로그 빼기 로그는 진수의 나누기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되고 요거는 1T가 되고요. 그래서 로그를 다시 한번 넘겨주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뀌어서 Q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한다 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Q0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수함수꼴로 이렇게 팍 줄어드는, 그죠? 무한의 시간이 되면 0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이런 그래프 많이 봤죠. 자, 근데 이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포텐셜 차예요. 그러니까 이 Q가 주어지면은 Q로부터 전류도 구할 수 있고 포텐셜 차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